네, 8시 3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여러분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방송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우리가 살펴볼 요인들이 있네요. 장중보다는 시간 외 거래에서 좀 눈에 띄는데요. 우선 나스닥 증시가 여전히 상승하고 숨고르기 하고 상승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고개를 계속 들고 있고, 대만 증시가 어제 연휴 끝나고 대만 증시가 폭등을 했어요. 어제 대만 증시는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일본 증시도 이제 38,000엔을 돌파를 해서 38,700이 아마 사상 최고치일 겁니다. 아마 1989년 당시에는 일본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에 40종목이 일본 회사였어요. 대단했죠. 그때 절정일 때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스닥 증시는 그런 분위기, 지금 한국 전 세계 좀 증시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하는 점이고요. 그 속에서 본다면 지금 시간 외에 그래서 어제는 테슬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하고 2차전지 전반, 전기차 전반 리비안이라든지 테슬라가 오래간만에 근데 워낙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 비해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하는 정도, 낙폭과대에 따라서 막 그런 느낌이 좀 우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베말, 세계 1위 리튬 생산 회사죠. 알베말이 어제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다가 결국 2.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 1분기에도 양극재 업체들은 적자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우세한데, 알베말이 지금의 낮은 리튬 가격은 지속될 수가 없다, 뭐 요런 좀 희망 섞인 얘기까지는 했는데요. 알베말도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뭐 이쪽 올랐으니까, 오늘 테슬라나 알베말 이런 것들이 올랐으니까 오늘 우리 2차 전지 분위기는 일단 심리적 환경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시간 외로 좀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금 11.9% 오르고 있네요. 요걸 보면 오늘 우리 소부장한테는 심리적 환경이 좀 긍정적이다. 근데 마이크론은 좀 달라요. 마이크론은 그냥 지금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얼마나 우리 시장에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둘러싼 환경은 지금 반도체 장비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 쪽 분위기는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요즘 비트코인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코인베이스도 지금 시간 내로 13% 오르고 있네요. 자, 코인베이스도 지금 13%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주 분위기도 심리적 환경이 괜찮겠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코인 관련주, 소부장 이쪽이 지금 심리적 환경이 괜찮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 고민을 주네요. 외국인이 지난 이틀간 좀 그동안에 강력한 순매수를 하던 외국인이 주춤하네요. 그리고 2월 8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두드러진데, 2월 8일부터 본다면 4일 중에 3일을 삼성전자를 순매도했네요. 그리고 특히 지난 이틀 동안은 SK하이닉스나 현대차에 대한 순매수도 많이 줄었네요. 급감을 했습니다. 뭔가 2월 8일부터 기우뚱 설 전날이죠. 기우뚱 하더니 그제는 확실히 좀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호, 요게 좀 변하네요. 자, 이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선호주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뭐, 이런 유들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하고 또 달라졌죠. 코스닥은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자, 근데 그동안에 보면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태도를 보면요. 사흘 연속 큰 폭 순매도 한 날은 없었습니다. 사흘 연속 지금 순매수가 주춤한 날은 없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보면 1월 19일부터 순매수가 본격화됐는데 이때 1월 24일, 25일 잠시 주춤했었고 1월 30일, 31일 날 잠시 주춤했었고 자, 그 다음에 어제도 주춤했다고 할지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까지 하면 오늘이 지금 이틀 주춤한 거고 만약에 오늘까지 주춤한다 한다면 뭐 어제 오늘 정도 주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흘 연속 주춤한 날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외국인 다시 강한 순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아니면 오늘부터 강한 순매수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겠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외국인이 주춤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동안의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인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비중을 그동안 너무 많이 줄였으니까 한번 채워넣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우선은 외국인이 다시 강한 순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태도가 변화하면서 뭔가 시장에 전반적인 변화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코스피가 주춤하니까 코스닥이 2월 8일 날부터 뭔가 변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태도가 뭔가 변하기 시작했고 2월 14일부터는 확실히 지금 좀 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2월 8일부터 보니까 코스닥이 2월 7일까지는 유가증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2월 8일부터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네요. 더 오르고 상승 종목도 많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바꿔야 되겠네요. 요거 수정 잠시 하겠습니다. 색깔이 여기 아니군요. 까만색으로 하고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2월 8일 삼성전자가 뭔가 외국인 태도가 변하면서 양시장의 기류도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 현상이 지금 나흘 연속 특히 지난 이틀군 코스피는 빠지는데 코스닥은 상승하는 이런 양상. 결국은 지금 시장을 정리를 하면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를 맥점으로 1월 19일부터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부터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 순매수를 하면서 상대적 강세가 전개가 되다가 보다가 최근에 한 나흘 정도는 외국인이 지금 주춤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19일, 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월 19일. 이면 언제입니까? 1월 19일 한 요 정도 되나요? 네, 요 날인데요. 코스피는 이날부터 살아났지만 코스닥은 이날부터 오히려 죽었다. 그래서 외국인의 코스피 중심으로 입맛을 공략을 하니까 코스닥은 오히려 소외지다가 지금 코스피가 주춤하니까 2월 8일 정도부터 이날부터는 오히려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의 흐름이 명확해지네요.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을 많이 사면 코스피 중심으로 가고 코스닥은 약하고
근데 외국인들이 주춤하면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이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살 때 코스닥이 주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을 안 살 때 만약에 코스닥이 하락한다 이러면 장이 안 될 장인데, 외국인이 주춤할 때 코스닥이 오른다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사이에 바통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외국인이 그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우리가 외국인만 보면 답이 대충 흐름이 나오겠죠. 오늘 외국인들이 과연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시장의 방향성은 나오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보면 답이 나온다. 근데 외국인들이 빠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대규모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신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외국인이 순매수를 강력하게 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기본적으로 근본부터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좀 소강 상태였죠. 소강 상태가 되니까 이제 국지적으로 개별 약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초전도체, 이미 관련 회사들이 덕성, 서남 이런 데는 우리는 초전도체와 관계없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니든지 말든지 이 불나방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이 관련주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걸 노려서 나는 한 방만 먹으면 되지. 그 회사가 초전도체를 하든지 말든지, 초전도체가 진짜인지 말든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폭탄 돌리기 흐름이 어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코스닥 시가 8위까지 올라서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주시장의 민낯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 세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참 슬픈 일인데요. 제가 계속 좀 거슬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손모가지를 걸고 추천드립니다. 이런 게 난무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걸로 재벌되고 말지, 누가 자기 손모가지 걸으라 그랬나요? 그런 파렴치한 게 사실 파렴치하죠. 본인도 안 믿으면서.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게 참 서글픈데, 어떡하겠습니까? 또 SNS 시대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코인,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런 영향이 이제 STO 관련주들도 강세를 어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어제 하이드로 리튬 법석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리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변압키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변압키는 이제 실적이 괜찮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테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개별 소테마의 각계 약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니까 이 각 지역별로 이런 강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구나. 그래서 외국인의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태도가 시장을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 주는구나.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 외국인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이 서시겠죠.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를 확대를 하면 빨리 삼성물산, 현대차 이런 데 달려가고, 딴 주식들은 좀 팔아야 되겠고, 코스닥 중심에 이런 최근에 올라온 건 팔아야 되겠고, 외국인이 영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이나 이 군소 테마에 종목 찾기에 나서야 되고 전략이 확실히 씁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2월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게 근데 1월 달에 그래 1월 19일부터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이 매매를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얘기는 1월 25일 정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외국인의 기관도 같이 움직였습니다만, 이 금융위원회 기류를 사전에 감지한, 이것도 일종의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데 말이죠, 그죠? 외국인 기관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설 연휴 지났으니까 이제 월말하고는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발표가 좀 다가온다 하는 뭔가 기류에 차면 또 왜 지난번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관련주를 매수할 수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으로 쭉 갈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다가올수록 또 이게 시장에 어떤 변수로 크게 작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를 재개하느냐, 요걸 첫째로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언제쯤 나오느냐, 요게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대형주, 유가증권 시장에 관련 대형주와 그 다음에 코스닥의 재료주 사이에서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거 흐름을 잘 살피면서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정리가 되셨죠? 시장에 대해서. 자, 그 속에서 보면 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게 루닛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뷰노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338220인데요. 주말에다 루닛도 빨리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쪽은 뭡니까?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그래서 이쪽은 지금 적자니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중요한데 뷰노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딥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딥카스라는 거는 네 가지 뭐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요걸 가지고 이 환자가 24시간 내에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을 숫자로 표시한 뭐 요런 거죠. 요런 거 하면 간호사나 또는 의사들이 대응하기가 좀 편하겠죠. 저 환자가 지금 24시간 내 위험하니까 계속 좀 지켜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딥카스 매출이 고성장을 지속했다. 이게 지금 포인트다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장주는 과연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그래서 어제 보니까요. 제가 일단 정리는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아직 덜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루닛 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런 리포트를 쓰려면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루닛 같으면 루닛 상장 전에 실적부터 공모 상황들 실적 그다음에 공시 이런 걸 다 해야 되고요. 공시 다 정리하고 공시가 많습니다. 이쪽은 또 증권사 리포트들 다 좀 읽어보고 또 중요한 거 이렇게 정리하고 또 뉴스 나는 거 이런 것도 다 읽어보고 핵심만 정리하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걸 해야 감각이 좀 오거든요. 결국은 증권사 리포트나 뉴스나 공시나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여러분께 좀 짧은 리포트가 나가는데 4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54억이네요. 작년 4분기가 40억이었으니까 매출이 의미있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 이상 상승했네요. 이거는 일단 고무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봐야 되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매출 성장성이 견고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 해석을 하는데요. 다만 제가 헛방을 날릴 때가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현실과 너무 다를 때는 제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업종을 다 하는데 제가 어떤 특정을 애널리스트만큼은 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제가 그 수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전 업종을 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에 보면 JLK가 지난번에 대신증권이 굉장히 작년 이때 강력한 리포트가 나와서 근데 그 리포트가 조금 수치가 과장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JLK도 실적 나오면 보고요. 루닛이 그래서 지금 개장 전에 강세로 나오는데 루닛이 좀 긍정적, 요거는 성장주의 대표주기 때문에 루닛이 지금 개장 전에 강세로 나오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으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4분기 실적이 좀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동안 약하잖아요. 이게 여기 100% 무상증자 영향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그때도 루닛이 100% 무상증자 하는 걸 보고 이건 좀 아쉽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정말 우리 상장사 대표님들 제 방송을 혹시 들으시면 이렇게 100%, 200% 무상증자하는 이런 무지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주주를 위해서. 결국 이 무상증자를 하니까 무상증자 전에 시가총액보다 무상증자 후의 시가총액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또 우리 최세라 씨 남편 열심히 이번에 최세라 씨 남편 하는 회사 아이패밀리 SC 있지 않습니까? 제 방송을 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무상증자 100%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봉이 바로 생기죠. 그 전날 발표한 실적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게 무상증자 100%에 묻혀버리잖아요. 요즘은 제가 늘 말 이게 무상이 아니잖아요. 내 주식을 까면서 반토막 내면서 준 게 뭐가 무상입니까? 주식을 이렇게 까버리잖아요. 이게 뭐가 무상입니까? 내 주식을 까는 게 무상이 아니죠. 무상이란 것은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게 무상이지. 내 주식을 그만큼 까면서 더 물량이 주는데 이게 악재죠. 그래서 최사장 씨 남편분도 제발 좀 우리 상장사 오너분들 무상증자를 호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회사가 없어요. 정말 열에 하나 정도가 있을까 말까. 어쨌거나 그런 무상증자 영향으로 무상증자란 말도 바꿔야 됩니다. 비청약증자, 유상증자는 청약증자, 이건 비청약증자 정도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 영향도 그동안 컸다. 그래서 루닛 경영진들이 언론 활동도 잘하고 참 고마운데 제발 앞으로 이런 무식한 짓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요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인 것 같고, 실적이. 그 다음이 클리오가 실적이 나왔는데, 클리오도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지금 미국, 전에는 중국 하나만 보고 봤었는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해외, 일본, 특히 일본에서 잘 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문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화장품도 잘 팔리고, 한국 거라면 요즘 다 잘 팔립니다. 자동차도 팔리고 그렇습니다. 참 자랑스러운데요. 그래서 화장품들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좋고 좋은 상황입니다. 중국만 바라보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우리가 할인을 해야 된다. 어찌 될지도 모르는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탈중국 자꾸 말씀드리는 게 중국 비중이 높을수록 당연히 리스크가 커지니까 할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말씀 드리니까 또 할 말이 또 생기네. 그래서 이런 멋진 나라들을 참 잘 키워야 되는데, 참 우리 정치인 중에도 이 멋진 나라를 근본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참 서글픈 일인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참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번에 그 축구 국가대표도 이강인 사태에서 볼 때 손정웅 씨, 우리 손흥민 씨 아버지가 솔선수범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자기는 핸드폰 보면서 애들 보고 책 읽어라 그러면 애가 읽겠냐? 자기가 먼저 책을 읽어야 애가 책을 읽지. 참 대단한 말씀인데 참 청출어람입니다. 참 우리 국민은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우리 위정자들 이번에 싹 정리가 되면 우리 코스피가 25,000포인트 정말 가지 않겠나 싶은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